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합성 함수에 대한 미분 공식인 체인 룰을 활용해서 함수의 역함수에 대한 미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화면의 오른쪽을 살펴볼까요? 네. 그 화면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수에 대한 미분의 정의를 식과 그래프의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식의 관점에서는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미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접선의 큐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와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어, 함수의 생성자는 원래 함수 자체의 생성자는 합성함수하고 역함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다루는 함수들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죠. 그죠? 따라서 실수의 생성자인 사칙 연산을 함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칙 연산과 미분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고, 어, 살펴볼 예정이 아니라 살펴봤다 오죠. 살펴보았고, 살펴보았고, 그리고 함수의 합성에 대한 미분을 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체인룰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역함수에 대해서 원래 함수가 역함수를 가진다는 조건 하에서 그 역함수의 미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어떤 함수 y가 y fx가 미분 가능하다고 하고 이 함수가 일반적으로 역함수를 갖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역함수를 가질 조건이 1대1 함수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어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그 역함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역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서 dy분의 dx 이퀄 dx분의 dy분의 1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과 사용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증명을 한 살펴보면은, 여기서 증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증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 신- 증명에서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스가 잘 안 움직이네요. 잠시만요. 자, 네. 잠시만요. 네. 첫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줄이라는 자, 자, 네.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F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그 역함수를 G라고 두자.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모르는 F 인버스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잘 모르는 무엇인가가
여기서 이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 이름을 불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f의 인버스가 어떤 함수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의 이름을 g라고 이렇게 이름을 두면은 g라고 부르면은 역함수의 정의에서 y 콜 fx가 되면은 y 콜 fx가 되면은 gy 콜 또한 x가 되면서 역함수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g하고 f의 합성함수가 항상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다. 그죠? 그래프의 관점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식으로 표현하면 합성의 항등함수, 그래프의 관점에서는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죠. 그죠?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식으로 표현하면은 g하고 f의 합성함수가 항상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성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다고죠? 자, 뭐야? 자, 체인 룰을 배웠죠. 체인 룰을 살펴본다면 fx가 x 이퀄 a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gx가 x 이퀄 f에서 미분 가능할 때 g하고 f의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은 이와 같이 g 프라임 fa 곱하기 f 프라임 a 형태로 계산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배운 공식이 요 식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요 두 번째 식을 활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오른쪽은 1이 되고 왼쪽은 dx분의 dx분의 d g 갈로 fx가 되고 fx가 원래 y가 된다고죠. 그래서 fx 자리에 y를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dy분의 dgy 곱하기 dx분의 dy 요 체인으로 의해서 이와 같이 되어서 gy가 또 정확히 y 콜 fx가 되니까 gy 콜 x가 되어서 이 자리를 바꿔놓으면 dy분의 dx 곱하기 dx분의 dy 콜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증명에서 한 가지 좀 주의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이 분모가 0이 안 돼야 되겠다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사실 직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함수 f가 미분 가능하다 하면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접선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함수의 그래프가 상당히 부드럽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f의 인버스 x는 그래프로 봤을 때 y 콜 x에 대해서 원래 함수를 대칭을 해주면 된다고죠. 그래서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드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f가 디퍼런시블이고 f 인버스가 존재하면서 그 미분값이 이렇게 0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f 인버스 x에 존재하기만 하더라도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자동으로 성립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는 명백해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좀 증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차후에 미적분학 3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체인룰을 이용해서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곱이 항상 1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역삼각함수에 대한 미분 공식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또한 증명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전부 다 증명에 비슷합니다. 이제 일단 세어럼의 결과를 한번 보면은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왼쪽에는 다 부가 플러스인데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1을 다 곱해주면 오른쪽 식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리고 증명은 어느 거라도 증명이 비슷한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는 상가함수에 대한 미분을 이미 배웠다고. 그래서 상가함수의 미분을 활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크사인 x, 사인 x의 역함수인 아크사인 x의 미분이 루트 1-x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증명해 줘야 될까요? 이 공식을 쓰려면 y하고 f, dx분의 dy 곱하기 dx분의 dy 곱하기 dy분의 dx가 1이 된다는 것을 써먹기 위해서는 y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y 콜 fx 아크사인 x 여기서 y라고 두라는 말이 어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y 콜 fx라고 두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보다 펜 사용이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네요. 음, 다시 펜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y 콜 아크 사인 x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두는 거. 그리고 역함수 인버스가 보기 싫다고죠. 인버스가 있는 거. 그래서 인버스를 없애는 x 이퀄 이 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x 이퀄 sin y가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크 사인 x의 미분이니까 dx분의 dy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배웠던 역삼각 함수, 역함수에 대한 미분 공식, 이 공식을 활용해 주면 dy분의 dx분의 1이 되고 x가 sin y가 되니까 사인에 대한 미분이 코사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본다면은, 어, 예,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sin x의 미분은 코사인 x, 코사인 x의 미분은 마이너스 sin x, 탄젠트 x의 미분이 세컨 x의 제곱, 코탄젠트 x의 미분이 마이너스 코세컨 x의 제곱, 세컨 x의 미분은 세컨 x와 탄젠트 x의 곱, 코세컨 x의 미분은 마이너스 코세컨드 x, 코탄젠트 x. 좀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코사인 y는 우리는 원하는 게 뭐냐면 x에 대한 식으로 답을 x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코사인 y분의 1 이렇게 하더라도 맞긴 하지만 x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다면 코사인 y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y 제곱분의 1이 되어서 사인 y가 원래 x였다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어, 코사인 y는 사실은 여기 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y 제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 여기서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에 상당히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죠. 그죠? 코사인의 역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아크사인 x에서 우리가 예, 이번 줄을 그리는 게 좀 쉽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 사이라는 거, 이 부분을 사용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는 안 들어가고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y 제곱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크탄젠트 x의 미분이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는 여러분들 아크 코사인 x를 y라고 두면 아크 코사인 x의 y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0과 파이 사이가 되죠. 그죠? 아크 탄젠트 x를 y라고 두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1년 전에 배워서 잘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아크 탄젠트 x를 y라고 두면 이때 y의 범위는 1, 3, 4 분면에 각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y 콜 아크 탄젠트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은 예,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y 콜 아크 탄젠트 x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는 부분이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scape 키를 누르니 없어지네. 그래서 y 아크탄젠트 x라 두면은 인버스가 보기 싫으니까 이것을 아크탄젠트 x를 y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면 x 이퀄 탄젠트 y가 되어서 dx분의 dy가 아크탄젠트 x의 미분이 되겠는데 이것은 dy분의 dx분의 1이 되고 세컨드 y 제곱분의 1이 된다고 해서 x를 요 앞에 배웠는 공식 볼까요? 이 공식이 있죠. 이 공식에 의해서 x가 탄젠트의 미분이 세컨드의 제곱이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었고 세컨드를 탄젠트하고 세컨드를 연결하는 공식이 세컨드의 제곱이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을 활용해서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업이 줄거리는 게 잘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삼가함수에 대한 미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역함수의 미분은 그래프의 관점에서 볼 때는 y 접선의 기울기가 y x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면 역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부할 내용은 좀 더 될까요? 네, 다음으로 공부할 내용은 고개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고개도 함수가 네, 실용적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예가 가속도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한 번만 미분한 것이 아니라 이 함수가 한 번 미분했더니 또 미분이 계속 가능하더라면 반복적으로 미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f의 2계도 함수를 갈로 2, f의 3계도 함수라고 합니다. 갈로 3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이것을 y의 지수 갈로 n 지수의 방향이 이렇게 적기도 하고 dx의 n성분의 dny라 적기도 하고 대문자 dny라 적기도 하고 대문자 d의 n성 fx라 적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를 공부하게 되면 어떤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직선상을 움직인다고 할 때 위치를 st라고 나타낸다면 st의 미분을 velocity, 속도라고 부르죠. 여기에 절대값을 붙여준 것을 속력이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at라는 것은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줘서 얻어집니다. 결과적으로 x의 이계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 물체의 acceleration, 가속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고계도 함수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2학기가 되어서 미적분학 2를 공부하게 되는데 미적분학 2를 공부하면 어떤 고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함수를 하나로 통일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급수를 이용해서 그때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적분학 1에서는 고계도 함수 중에 사실 2계도 함수 정도까지 사용을 하지 3계도 함수 이상은 거의 쓸 일이 잘 없습니다. 자, 라이프니츠 룰, 그러니까 이제 고계도 함수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곱함수에 대해서 고계도 함수도 어떤 셈 뺄 셈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상수배도 그렇지만 곱하기나 나누기에 대해서는 고계도 함수를 구하기가 상당히 좀 복잡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가 있겠고 특히 나눗셈에 대해서 지분의 f의 n계도 함수를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복잡한 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곱하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쁜 형태, 모양이 이항 정리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미분식이 계산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증명은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사실 n equal 1, 2일 때만 한번 살펴봐도 바로 답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f하고 g의 n계도 함수가 이렇게 n choose r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과 r 팩토리얼의 곱으로 나눈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항 정리에서 나오는 숫자로 하죠. f하고 g에 n이 1이 되는 경우 한 번 미분해주면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f'g 더하기 fg'이 됩니다. f 곱하기 g의 이계도 함수 n이 2가 됐다고 가정하면 이계도 함수를 더블 프라임이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미분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미분했는 것이 되죠. f'g 더하기 fg'는 한 번 미분했는 이 식을 가지고 한 번 더 미분했는 값이 되겠는데 곱함수의 미분 공식을 다시 한 번 더 적용하면 f'g의 요 공식을 적용해주면 f'(g) 더하기 f'g' 이 되겠고 fg' 을 미분하는 것을 다시 요 공식을 다시 한 번 더
적용하면은 F 프라임, G 프라임 더하기 F, G 더블 프라임이 되어서 F 프라임, G 프라임이 두 번 반복적으로 나와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가 돼서 즉 A 플러스 B의 제곱의 개수하고 일치하죠.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3기도 함수, 4기도 함수 등등등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형태로 미분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개도 함수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완전하진 않지만은 뭐 고개도 함수, 합성 함수에 대한 고개도 함수, 인버스 함수에 대한 고개도 함수 이걸 계산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복잡하다 보니까 여기서 다루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부할 내용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생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요. 생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으로 뭐 계산하는 것, 생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미분의 정의 그리고 미분의 계산 생성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개도 함수도 배웠다 그죠? 우리가 다음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은 미분의 응용이라든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극대, 극소,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응용에 대해서 서서히 공부를 해 나간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 미분의 응용으로서 일단은 변화율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막대기가 이렇게 어떤 벽에 걸쳐져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벽에 걸쳐져 있고 땅에 이렇게 걸쳐져 있다면 10m 되는 사다리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사다리가 이렇게 걸쳐져 있다면 사다리가 미끄러져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벽에 걸쳐져 있는 이만큼의 길이를 x, 그다음에 높이를 벽의 요 바닥에서부터 요 끝 모서리까지의 길이를 y라고 하면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dt분의 dx 미끄러지면서 x가 늘어나는 시간당 늘어나는 비율이 2m/s가 될 때 만약에 특별히 x가 6이 되는 순간에 dt분의 dy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응용 문제는 대부분이 체인룰 또는 음함수의 미분 자체가 체인룰을 가정하고 있죠. 그래서 체인룰을 사용해서 문제를 대부분 풀어나가는데 항상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왔다 하면 수학에서 직각삼각형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 3학년 정규교육 과정에서 배워져 오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놓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0이라는 데서 우리는 dt분의 dy를 구해야 되고 dt분의 dx가 2m/s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식에는 어떤 만들어줘야 되죠? t에 대해서 그러면 양변을 미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t에 따라서 x하고 y가 둘 다 바뀌기 때문에 xy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은 x는 ft, y는 gt 형태가 된다는 것을 보고서 미분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체인룰에 의해서 x제곱의 미분은 dx분의 dx제곱 곱하기 dt분의 dx, dx분의 dx제곱이 2x가 돼서 이와 같은 식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y제곱을 미분하면은 2y dt분의 dy 홀 오른쪽과 상수의 미분이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dt분의 dy는 이걸 이항하고 마이너스 2y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y분의 x 곱하기 dt분의 dx가 되죠. 이 문제에서 특히 x가 6일 때 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x가 6일 때 이제 우리가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는데 dt분의 dx가 2라고 나와 있고 x가 6이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 y가 안 나와 있다고 y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y하고 x의 관계를 주어지는 식을 찾아보니까 위에 있어요. 그래서 x가 6이라는 것을 대입해 주면 y가 8이 나오기 때문에 x의 6, y의 8, dt분의 dx는 2 대입해 주면 우리가 마이너스 1.5m/s 그래 줄어든다는 거죠. 높이가 1초당 1.5m 속도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을 이 솔루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변화율과 관계되는 응용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응용 문제, 미분과 관련되는 응용 문제, 미분이 꼭 아니다고 사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일단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실생활 관련 문제 또는 뭐 응용 문제를 푸는 기본은 뭐냐면
변수를 설정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변수 설정을 잘 하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문제를 반을 풀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모르는 것을 변수 또는 미지수라고 두는데 모르는 것을 전부 다 미지수나 변수로 두면은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변수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 나머지는 결정하는 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을 변수로 설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나오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문자로 두기보다는 삼각형의 넓이를 결정하는 것이 뭐 밑변과 높이가 된다고죠. 뭐 예를 들어서 밑변과 높이를 각각 x, y라고 두자 이런 식으로 이 변수를 설정할 때는 이것을 결정하는 그 근본이 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변수로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특히 이제 미분과 관련된 문제는 시간에 대한 변화의 문제가 이제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각 t에 대한 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조건과 결론을 수식으로 수학의 세계로 이제 말로 적혀져 있는 걸 수식의 세계로 넘어오기 위해서 조건과 결론을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 바꾸기만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수학의 세계에 들어왔으면 변수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공식이라든가 정리,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가 좀 전에 봤나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를 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마찬가지죠, 변수 설정, 뭐 x, y라고 이 문제에서는 말을 주어졌지만 x, y라는 말을 안 주고서 그냥 이것이 아랫변이 2m/s로 움직일 때 위에 이 사다리의 위에 윗끝이 움직이는 정도 변화율의 정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x, y라고 이렇게 변수 설정을 하고 스스로 매 변수 설정하고 조건과 결론 뭐 dt분의 dx가 2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dt분의 dy가 된다는 거 그리고 x, y 사이의 관계를 찾는 거 이런 부분을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 줘야 되겠지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어떠한 구형의 구면 형태의 풍선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는데 부피가 초당 100세제곱센티미터만큼 늘어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은 이 구면 형태의 공이 그저 반지름이 변하게 될 것인데 증가하게 될 것인데 특히 지름이 만약에 50cm가 됐을 때 지름이 50이 되면 반지름은 25cm가 되겠다고 25cm가 되었을 때의 이 반지름의 변화 정도를 계산하라는 것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예, 이 문제에서 우리가 네, 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공의 부피를 결정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구면 형태라고 했죠. 그냥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되고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부피가 늘어난다고 이래서 부피에 늘어나는 변화율을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공의 부피하고 반경을 R하고 V라고 두자. 시각 T에서의 특히 시각 T에서의 반경과 부피를 RV라고 시각 T에 대한 변수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R이라고 적었지만 이 R은 T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R 갈로 T, V라고 적었지만 V 갈로 T라고 적는 게 이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조건은 그러면은 부피의 변화하는 정도, 늘어나는 정도가 dt분의 dv가 100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dt분의 d야 단위 시간당 반지름의 변화율 특히 r 이퀄 25가 됐을 때 지름이 50이니까 반지름은 25가 되겠습니다. r 이퀄 25일 때 dt분의 dr를 구하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건과 결론을 수식으로 나타내고 두 번째 그 다음에 풀이의 도구로서 V하고 R이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V하고 R을 어떤 관계가 있어요? 부피를 구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죠. V 이퀄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는 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각 T에서의 부피와 시각 T에서의 부피를 이렇게 V라고 두고 그리고 반경을 R이라고 이렇게 두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각 t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각 t에서. 잘 안 움직이네요. 어쨌든 시각 t에서 설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러면은 v 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되겠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죠? dt분의 dr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은 dt분의 dv가 되겠고, 그러면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v하고 r이 전부 시각 t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v하고 r을 상수가 아닌 t에 대한 식으로 보고 양변을 미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인룰에 의하면 dt분의 dv는 dr분의 dv 곱하기 dt분의 dr이 되겠는데, v를 r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4파이 r 제곱이 되겠고, d식은 그냥 그대로 적었습니다. 따라서 dt분의 dr은 양변을 4파이 r 제곱으로 나눠줌으로써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문제의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어, dt분의 dv가 100이 된다. 그죠? 그리고 r이 문제 조건에서 25일 때의 값을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dt분의 dv의 100, r 콜 25를 대비해서 계산해 주면 25파이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풀어놓고 나서 보면은 뭐 5줄, 6줄, 6줄 정도 적으면 되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문제를 세팅을 해가지고 식을 세워서 답을 구하라 이럴 때는 연습하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어, 안 없으시나? 필요 없는 건데. 필요 없는 건데 안 없으시네. 없애는 게 있는데. 없애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어, 자, 그러면은 1차 1계도 함수 미분을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A는 데피니션에 의해서 x가 a에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fa가 된다. 죠 따라서 x가 a에 아주 가까운 값이라면 이 두 개의 값이 리미트 취하기 전의 값하고 이 두 개의 값이 아주 가까운 값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x-a의 절대값이 거의 0에 가깝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값이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양변에 x-a를 곱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얻을 수 있고, fa를 다시 오른쪽으로 이용해주면 fx가 x-a의 절대값이 0에 가깝다면 fa 더하기 f'의 x-a가 된다. 그죠? 이와 같은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위의 식하고 똑같은데 조금 다르게 적어보면은 x-a를 델타 x, fx-fa를 델타 y라고 적어주면은 이 식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고, 따라서 델타 x, x-a를 델타 x로 놓기 때문에 델타 x의 절대값이 0에 아주 가깝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두 개의 값이 좌변의 항과 우변의 항이 아주 근사한 값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델타 y는 f 프라임 x 곱하기 델타 x하고 근사한 값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식을 가지고 fx하고 fa 더하기 f 프라임의 x 마이너스 a 이 식이 근사하다는 것을 위해서 확인했는데, 이 오른쪽 식을 이용해서 fx의 근사값을 구하는 것을 linear approximation 또는 tangent line approximation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외출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리니어 프락시네이션은 왜 리니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2차식이기 때문에 리니어. 수학에서 리니어라는 말은 승과 관계되어 있다. 직선이라는 거예요. 리니어, 직선을 2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1차식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리니어 프락시네이션. 텐젠 라인 프락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식을 LX라고 둔다면, 오른쪽 식을 LX라고 둔다면 Y 콜 LX가 X 이퀄 A에서의 접선의 식이 나가죠. A, FA를 지나고 접선의 기울기가 F 프라임, 기울기가 F 프라임인
식이 되니까 y lx가 바로 정확히 접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선하고 fx가 x가 a에 가깝다면 그래프상에서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근사값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근사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lx를 가지고 함수 f의 1차 하라고 봅니다. 1차 리니어리제이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하고 가장 가까운 1차식이라는 뜻에서 리니어리제이션, 1차식 fx하고 닮아 있는 1차식, 1차식을 하나 찾아보라면 이 식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닮기 위해서는 값이 비슷하기 위해서는 x가 a에 아주 가까운 값일 때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갈 때 델타 x를 dx가 바꿔서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델타 x의 절대값이 그 0에 가까울 때를 델타 x 자리에 dx라 놓고 델타 y를 dy로 바꾸지만 이 식을 가지고 y의 디퍼런셜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정의를 왜 이렇게 나누는지 노테이션 상으로는 좀 자연스럽다 그죠? dx분의 dy 양변 dx로 나눠주면은 f'x하고 같아져서 이렇게 기호를 쓰는 게 상당히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이게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왜 이렇게 정의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나중에 미적2 공부할 때는 이러한 노테이션이라든가 디퍼런셜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미적2 공부할 때는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루트 x 플러스 3이라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루트 3.98이나 루트 4.05를 계산하려면 이게 대략 2에 가까운 값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만 2에서 얼마만큼 가까운 값인지를 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앞에서 배웠는 리니어리제이션을 이용해주면 근사값을 상당히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F의 리니어리제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접선의 식이 리니어리제이션이라고 했다고 했죠. 리니어리제이션의 데피니션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F'X를 구하니까 2분의 1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서 이와 같은 식이 나오고 X 자리에 특히 1을 대비해주면 F1과 F'이 각각 2와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1을 바탕으로 해서 리니어리제이션의 데피니션 F A 자리에 1이 들어가면 되죠. F1 더하기 F'1 X-1을 대비해서 계산해 주니까 4분의 7 더하기 4분의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Y 루트 X 플러스 3의 그래프는 이와 비슷하게 되고 X 1에서 접선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만약 1에 가깝다고 가정을 하면 fx나 lx나 값이 아주 근사한 값이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3.98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리니어리제이션을 이용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는 f 0.98하고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죠. 그리고 x가 1에 가깝다면 fx나 lx나 그러니까 근사값이 되니까 이와 같은 근사값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루트 3.98이 약 1.995 정도가 되고 비슷한 방법으로 루트 4.05는 f1.05가 되니까 f1.05도 L1.05하고 근사값이 되어서 약 2.0125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두 개의 값은 상당히 근사한 값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는 분명히 있고 오차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 접선이 원래 함수의 그래프 y fx의 그래프보다 좀 위에 있다 보니까 1.995가 루트 3.98보다는 크게 나오고 좀 사실 좀 약간 더 크겠죠. 루트 이퀄이 빠지는 게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루트 4.05는 2.012보다는 좀 작게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야. 항상 수학에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니까 이런 부등식이 있으니까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y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는데 dy는 데피니션이 f'x의 dx를 곱한 것을 dy라고 정의하고 이것을 디퍼런셜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의에 맞게 f'x 곱하기 dx를 주면 되겠습니다. fx의 그에 대한 미분이 2루트 x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계산해 놓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주면 2루트 x 플러스 3분의 1 dx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율과 그 다음에 리니어 어프로크시메이션 미분의 응용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요약을 해 본다면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생성자에 대한 계산까지 이 부분을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미분의 응용으로서 우리가
고기도 함수 계산했고, 그 다음에 미분의 응용으로서 변화율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근사값을 구하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변화율 문제하고 근사값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하고 최적화, 근의 근사값을 구하는 거 이런 부분까지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공부 내용을 아마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뉴턴즈 매스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